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가대표 주식은 여전히 삼성전자, 살 기회일지 팔 기회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의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뉴스가 진짜 이 금액이 맞아? 이렇게 다시 봤었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금요일 저녁 6시가 넘어서 이제 시간에도 끝났겠다 공시를 시원하게 내놓습니다.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사회에서도 한 명만 기권하고 다 찬성했다라고 하죠. 과연 이 10조 원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15년도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네. 17년도에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5년도에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6% 정도였고 17년도에는 대략 한 2.5%, 이번에 한 2.8% 정도 이제 시가총액 대비 그 시점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 이전까지는 이제 뭐 임원들 간의 자사주 매입이 있긴 했지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큰 금액으로 이제 자사주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PBR 관련해서 0.8배까지 내려왔으면은 사실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빠진 건 맞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지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업황 회복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조금은 이제 결국에는 물론 지난 금요일 뭐 9% 넘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고 물론 오늘 아침까지는 시티그룹이랑 모건스탠리가 장 시작하자마자 150만 주를 바로 매수세를 돌려 세웠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좀 매도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하단 막는 정도의 효과 아닐까라고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단기 반등이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동의하시고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도 아마 리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네. 손명서 연구원의 의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그 말에 조금은 공감은 되는 게 계속 꾸준히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나왔던 게 뭐 H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메모리향 공급 강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가 계속 시장에 나와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사들 뭐 PC 고객사들 대부분이 지금 디램 가격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 이제 미스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눈높이가 많이 좀 낮춰진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는 하겠지만은 이제 항상 늘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 상반기는 빅테크에 대한 게 기존의 기조 자체가 바뀌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은 AMD 물론 실적을 발표를 했고 조금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긴 있었지만은 가령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에도 계속 꾸준히 이런 AI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까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멘트가 있을지 여부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또 IT는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다들 이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에서 발열 이슈가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컨콜에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도 좀 궁금하고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하단이 막혀 있어서 올라가질 못하는데 하이닉스도 함께 빠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IT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뉴스는? 그렇죠. 사실 그게 오늘 이제 반도체 이제 부품단이 좀 많이 좀 빠진 측면이 있었던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금 블랙홀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시간을 벌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합니다. 워낙 이제 그쵸.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기존에 이제 수율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쓰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게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고 결국에는 고객사의 설계에 대한 뭐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향후에 뭐 블랙의 가속기를 통해서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이게 상향 부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젠슨항 대표도 계속 뭐 이번에 이제 TSMC와의 관련된 뭐 이슈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물론 아마 그 생산에 대한 부분 얘기는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을 해야 또 시장에 대한 주주들이 어느 정도 그 반응을 좀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어쩌면 뭐 워낙 이제 고스펙으로 올라오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서버 발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은 충분히 좀 부담은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블랙웰이 어쨌든 한번 늦어졌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발열까지 있다. 이런다면 사실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좀 시간을 벌어준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시간을 벌었다 한다면 결국에는 또 해야 할 일은 HBM 아니겠습니까? 네. 하단은 자사주 매입으로 막았고 상단을 열려면 HBM을 해야 하는데 아유 도대체 언제쯤 뉴스가 나올까 기다리기만 하는 그렇죠. 심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18일이고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정영은 부총장이 늘 항상 얘기를 합니다. HBM 쪽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사실 뭐 꽉 막혀 있죠. 중국 쪽은 중국대로 지금 메모리 쪽에 올라오고 있고 물론 심지어 지난 아직까지는 당연히 중국 메모리사들은 그만큼 수율이 안 올라오긴 하지만은 네. DDR4 만들 줄 알죠. 심지어 이제는 HBM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미국,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진짜 이제 우리 그 선명수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디램 전체 반도체 메모리의 점유율이 10%까지 중국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 쪽은에서도 막혀. 그리고 HBM 쪽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심지어 이제 마이크론도 본격적인 증설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지금 모든 그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이제 이번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부분 9조에서 한 9.9조까지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컨센 자체를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여기서 파운드리까지 적자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만약 오늘 외국인 매도가 물론 아직까지 신뢰를 못 쌓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디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HBM이 50%까지 올라가줘야 저는 6만 원이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업입니다. 아무리 자사주 매수를 하고 뭐 주주하는 정책으로 배당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적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만큼 그 가이던스 단에서는 조금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기 일 못하면 네. 주가는 가기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 레거시 쪽에서는 중국이 치고 들어와 HBM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꼭 퀄테스트에 제대로 통과를 해서 제대로 된 실적, 단순히 숫자만 찍는 것이 아니라 HBM의 이 비율이 좀 올라간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4분기 일단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슈퍼컴퓨팅 2024 컨퍼런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좀 참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젠슨 황도 오고 이래저래 IT, AI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전년도에 이제 출전이라기보다 참여를 안 했었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2년 정도 연속으로 좀 나오곤 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이제 뭐 HBM3E 관련해서 이제 차세대 이제 메모리 제품이나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는 CXL 쪽에 대한 메모리 관련 이슈가 좀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거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게 사실 CXL이 사실 시장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10조에서 20조 사이의 좀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선점에 대한 효과는 이제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HBM3 쪽에 대한 이제 향후에 기대감이 그만큼 마진이 큰 건 SK하이닉스가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그만큼 실적을 이제 삼성전자를 엎은 것도 결국 HBM 쪽의 마진이 워낙 이제 잘 났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HBM3 이쪽에 관련된 우위 범위, 물론 기존의 NUF 방식과 이제 NCF 방식의 차이는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는 알고는 있겠지만은 이 수율이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발표도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CXL은 계속 꾸준히 얘기는 해오고 있지만은 결국 관건은 저는 HB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또 한 번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4분기보다는 내년 HBM4와 관련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멘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급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또 결론은 HBM입니다. HBM과 관련한 명확하고 뾰족한 수를 내놓는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황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약간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바닥권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54,000원, 55,000원을 보통 바닥을 있고 49,000원 지난주 갔을 때는 그 가매도 구간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속도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4,000원, 57,000원 사이에서 이 계속 횡보를 할 건지 아니면은 6만 원을 넘어서 7만 원까지 가기 위한 그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여부. 배당도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기존에 있던 배당 성향보다 아마 높게 주주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난주에 TSMC가 66억 달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하에 1월 22일 취임식 이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확정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계속 이제 메모리향 단가 가격들이 계속 다운 사이클을 계속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이가 계속 이 전망치가 다운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좀 많이 올라와 봐야 6만 5천 원 이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에 어떤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다고 만약에 TSMC만 주고 우리는 안 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한번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는 공장 사실 다 지었잖아요. 네. 다 지었고 사실 완공식 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트럼프가 됐네 하면서 완공식만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 이걸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불확실성 이슈로 이제 뭐 다운이 됐었고 물론 이제 치스법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반대이긴 하겠지만은 예전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돼서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공장 짓는 것에 보조금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투자를 완전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이것까지와 관련해서는 완전 반대는 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국인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미국의 빅테크들도 한두 푼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쉽게 이 보조금을 안 준다, 칩스법 다 폐기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완전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지금의 반도체주를 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업황 자체가 아직은 이제 계속 이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담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항상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내년 4억 케이스를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내년에 HBM 수요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장비 이제 부품사들 이제 가격 어느 정도 정해지고 어느 정도
주문을 이 정도까지 하자라고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식에 따라서 내년 장비주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HBM4나 HBM3E 12단, 16단 쪽에도 사활을 굉장히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그동안 주가는 이미 충분히 저는 선반영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돌아선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대신에 뭐 슈퍼 사이클 자체는 좀 짧아지긴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부담은 갖지는 말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담이 덜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다운 사이클이지만 그 와중에도 볼 종목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지 궁금하거든요.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회사는 일단 세정장비 이제 업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곳 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TC라는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이제 SK하이닉스 향만 이제 세정장비를 만드는 거긴 하겠지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호포 쪽에 대한 HBM 이제 나갈 거고 물론 내년에 이제 12단, 16단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율을 위해서 그만큼 웨이퍼 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우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우스가 얼마만큼 장비에 받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빠르게 바뀔 겁니다. 2분기 때부터 일단은 그 HBM용 세정 장비가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빠졌던 거 충분히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됐고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 협동 로봇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제 본격적인 성장으로 가는 추세에 있는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제발 좀 살아나길 바라면서 탑픽으로는 제우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